안녕하세요. 여의도 가길러입니다. 지난 금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구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모두 관심을 받았습니다. 4월 있을 총선을 앞두고 흥미로운 게임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바로 종로에 있을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두 이제 전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들이고,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다음 대선의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2위를 하는 분이니까 미니 대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황교안 대표의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장 마감할 때는 이렇다 할 상승이 있지는 않고 대부분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황교안 관련주는 블로그에도 이제 자세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한창재지, 인터엠, 국외신동, 그리고 노르페인트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차트 값 자체는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봤자 뭐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점 부근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고점 부근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종목이 그 찌라시가 떴을 때 매수를 했었고, 이제 던지고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제 이 자리쯤 사서 이 자리에서 털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창재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서 이게 한 2시 10분쯤 됐을 겁니다. 2시 10분쯤 됐을 거예요. 이 자리에 사서 바로 이 자리 매도 치고 나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니까 뭐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낮은 부위에 치고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매도 칠 때는 뭐 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쭉 거시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는 이 정도거든요. 여기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한 번은 덜컥 걸릴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역배열상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면서 이제 가성비가 좀 크지 않을까? 가성비가 맞을까요? 가성비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리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고 하면 여기서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고점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훨씬 더 여론조사 상에서는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야 될까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야 될까요? 뭐 이제 뭐 당연히 우상향으로 갈 거라서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기서 종로구에서 나가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물론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총선주들이 이러한 조금의 상승폭을 먹으려고 하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상승을 보려고 총선주나 대선주들을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은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혹여나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4월까지 가면서 이제 여론조사는 계속 하겠죠.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낙연 씨가 뭐 10% 앞선다고 해서 여기서 뭐 상한가를 점상을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승을 했을 때처럼 이러한 폭이 여기서 더 앞서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나간다고 하면 좋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잠시만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발견과 확산의 국면을 지나서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는 사망밖에 없다. 사망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적으로 종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도망가야 되는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재료 소멸이 주식을 함에 있어갖고 기대와 이런 환상, 탐욕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그러한 환상이라는 게 깨진 겁니다. 사망. 깨지면은 앞으로 남은 거는 원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종로구에서 지난주에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낙연 씨의 대항마로 홍정욱 씨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홍정욱 씨가 뭐 상한가도 치고 뭐 KNN이라든지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잘 나갔습니다. 그죠? 잘 나가다가 뭐 빠지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시장은 좀 예상치 못했었던 재료들이 터졌을 때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누군가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훨씬 높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는 반대로 황교안 씨가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물론 조금 더 상승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에 이런 자리에 물려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구조대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이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차트값 자체도 여기서 상승을 하고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잠깐 이탈을 했다가 여기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황교안 씨가 총선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 황교안 씨의 그릇은 현재 보고 있는 건 시장이 바라보는 그릇은 대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대선을 가기 위한 연장선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 황교안 씨와 이낙연 씨의 관련 종목들이 물론 여론조사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을 주는 게 낫냐? 제3인. 아직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 관심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 있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유승민 씨는 오늘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안철수 씨와 윤석열, 그 다음에 홍정욱 씨인데 홍정욱 씨는 이분이 맨 처음 거론된 것은 일단은 종로구에 이낙연 씨의 대항마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홍정욱 씨가 정말 종로구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홍정욱 씨가 핫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런 거를 원해요. 이게 조금 뭔가 뜨거운 것들. 근데 뭐 조금 이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패가 딱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한 이런 패가 딱 터지면 시작은 조금 크게 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황교안 씨를 여론조사상에서 위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씨에 대한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씨가 여기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안철수 씨, 그리고 윤석열 씨,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안 돼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얘기한 이후로도 이때 유튜브를 찍었었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찍고 화요일날 찍고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때 윤석열 씨가 시장에선 윤석열을 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선전하면 안 된다. 윤석열을 기다려야 된다. 시세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유튜브에 찍어놨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때 금요일날 주고 다들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태양금속도 새로운 신규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도 그때 점상을 치고서 하락하는 듯 하더니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윤석열 씨 같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섹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황교안 씨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그 큰 차이로 지거나 아니면은 밀리고 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윤석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승을 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봐야 된다? 이런 제3의 종목들도 있겠지만 메디앙스는 이제 마스크로 맛이 갔죠. 이게 출산 테마였는데 메디앙스 맛이 갔으면 출산, 그 다음에 교육 있겠죠. 교육, 메가MD, 메가스터디, 그리고 또 일자리, 윌비스, 뭐 투자, 창투사들 있죠.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창업 투자사들,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목은 분명히 황교안이나 이낙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이낙연이 될 것이다. 황교안과 이낙연 씨가 경합을 하면 황교안 씨가 발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누구나 다 아는 걸 갖고서 이낙연 씨에 대해 배팅을 하시겠어요? 다 아는 건데? 남선 알미늄에다 이렇게 배팅을 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게? 그죠? 재미없을 겁니다. 이거 이낙연 씨 가봤자. 물론 뭐 제 생각이고요. 이낙연 씨의 거는 것보다는 정책주 쪽이나 아니면 제3의 인물 걸 게 없으면 차라리 안철수 씨가 낫다고 봐요. 안철수 씨는 그때 상승을 하고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때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오픈 베이스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씨 자리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 뭐 안랩도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대기를 타고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데에서 대기를 타고 기다려야지 지금 급등해 있는 윤석열 씨 테마나 아니면은 뭐 이낙연 아니면 황교안 씨 같은 테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여의도 갈길레오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게 마음에 들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